자, 다시 해보자. 뭐, 왜 이러지?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거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막 배웠던 거야. 그치? 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를, 자, 다시 해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대. 자, 이거를 우리는 A랑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했었지. 그치? 자, 얘를 우리가 말로는 했었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자는 게 지금 확률의 곱셈 정리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했잖아. 그럼 이거를 활용해주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일단은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확률을 곱하자라고 우리가 식을 바꿔줄 수 있겠지. 다들 이해가 되지?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도 있잖아.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은 P, B분의 이렇게도 쓰지.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주면 같은 말로써 이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곧 아니구나. 자, 그러면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A랑 B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일어난 후에 나머지 하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자라는 얘기겠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돼?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란 거는 다시 얘기해서 A가 먼저 일어나고 A가 일어난 후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자고. 이해가 되지? 뭔가 식으로 표현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말로 얘기하면 별거 아니지.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적용시켜보자. 자, 뭔가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쉽게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10개 중 4개의 당첨제비가 들어있는 제비뽑기가 있대. 근데 유찬이와 연서 순서대로 제비를 뽑을 때 2명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앞에서 배운 거랑 좀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하면 처음에 유찬이가 당첨돼야 되니까 10분의 4도 당첨돼야 되겠지. 그리고 유찬이가 당첨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9개 중엔 당첨제비 3개 남았겠지. 그러니까 연서는 그 9개 중에 3개를 당첨하면 되겠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얘의 답은 5분의 2에 3분의 1이니까 15분의 2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어? 이해가 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연시하게 하던 것도 이제부터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A라는 사건을 유찬이가 당첨이라고 해보자. 당첨되는 사건. B라는 애를 연서가 당첨되는 사건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유찬이와 연서가 동시에 당첨돼야 된다며. 그러니까 얘를 얘기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유찬이가 먼저 당첨이 되면 되겠지. 그리고 연서가 당첨되면 되니까 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왜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
자, 우리가 10개 중에 4개의 당첨제비가 들어있는 제비뽑기에서 유찬이가 당첨될 확률은 그냥 10분의 4겠지. 마찬가지로 연서가 당첨될 확률도 10분의 4야. 이해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 9분의 3이라는 애는 뭐냐? 얘는 유찬이가 당첨된 후에 연서가 당첨될 확률이지.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이 얘기겠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다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이해되면 내라고 한번 씩 쳐줄래?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알려주냐면 우리는 그냥 문제 풀 때 이렇게 다가가면 돼.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근데 혹시나 여기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사건부터 우리가 설정해주고 그 사건에 의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 표시를 해줘야 돼. 언급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해주자고. 자, 문제 2번도 보면 어느 회사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원은 전체 사원의 50%래. 그 이 중에 여자의 비율이 60%다. 이 회사의 사원 중에서 뭐 이렇게 하지.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복잡해 보여. 조건이 많아 보여. 그럼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표 그리자고 했었어.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비교 대상은 3회 이상 운동을 하냐 안 하냐고. 이 중에서 여자 비율이 60%래. 그러니까 운동을 여자냐 남자냐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해보면 표 그려보면 운동을 하냐 안 하냐 남자냐 여자냐지. 얘를 가지고 한번 채워보자. 자,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사원은 전체의 50%래.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여기가 2분의 1이겠지. 근데 이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60%래. 이거 말 잘 생각해야 돼. 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60%가 여자래. 그러면 여기가 10분의 6일까? 얘들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여기가 10분의 6이라고 하면 될까? 이 말 뜻을 생각을 해줄 때 될까 안 될까? 한번 답해 볼래? 안 되겠지, 동환이 말대로. 아이, 대어이 엄청 신경 쓰네. 자, 보자. 이게 저번이랑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 보자. 저번에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는 너네 말 잘 봐야 돼. 자, 손목시계를 찬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였어. 맞아?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10분의 3을 그대로 들어갔어. 근데 이번에는 어딨어? 우리가 운동하는 사원들 중에서 60% 됐잖아. 이해해야 돼? 전체 중에서 60%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10분의 6이 아니고 이 2분의 1 중에서 60%라고. 친구들 이해되니? 어떤 말, 얘가 문제가 어떤 식인지?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사원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 뽑을 때 그 사원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남자의 확률이래. 그러니까 여기 구하다 문제겠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은 저기는 어디냐? 2분의 1에서 여기 x라고 한다면 x랑 얘를 더한 게 2분의 1이 되면 되니까 얘는 라고 해주면 되겠어? 다들 이해되니? 친구들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너네가 이쪽은 막 그렇게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는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얘가 전체에 대한 뭘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서 뭘 물어보는 건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잘 잡아놔야 되겠지. 답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의 답은 5분의 1이다. 자, 1번 문제 보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2고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래. 그리고 A가 일어난 후에 B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3이래. 그때 이제 뭐 쟤를 구해보래.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까 한 거에 의해서 얘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말로 따지면 원래는 얘가 아니고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되지. 확통은 말로 기억하는 게 좋아. 자, 무슨 얘기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먼저 뽑고 나서 A가 뽑고 난 후에 B가 뽑을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말뜻이 그렇게 이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5분의 2에 10분의 3을 곱하니까 25분의 3. 자, 그럼 두 번째로 B가 뽑고 난 후에 A가 뽑을 확률은 얘분의 교집합이니까 우리는 2분의 1분의 25분의 3 그러면은 25분의 6 그래서 6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3번은 좀 별표 좀 치자. 우리가 3번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혹시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드모르간 법칙이 뭐냐면 A와 B의 뭐 합집합의 여집합은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 1학년 때? 마찬가지로 A교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이다. 얘를 써먹을 거야. 그래서 저거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A 합 B의 여집합이라고 봐도 되겠어? 그러면 얘는 1 빼기 A 합 B라고 해도 되겠지? 그러면 A 합 B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다들 이해돼? 그래서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써먹을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잘 써먹으면 어디서 쓸 수가 있냐면 현실 문제에서 우리가 현상화 뭐 2번, 3번 같은 문제에서 뭐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아니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 많잖아. 그러면 얘를 직접적으로 다가간다기보다는 그 또는을 사건 개념으로 봐가지고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교집합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여사건을 쓰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문제에서 그렇게 다가가면 쉬운 문제들도 꽤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두자고. 자, 그럼 얘 계산을 해보면 얘가 50분의 20에서 25 더하고 6을 빼니까 39. 그럼 50분의 39를 1에서 빼니까 50분의 11. 그래서 50분의
1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니까 얘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서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3번에서 쟤를 구했으니까 5분의 3분의 50분의 11 30분의 11 다들 이해되지? 자, 2번 문제 보자. 이거 지금 1번 방금에 한 거 같은 거 뒤에 독립 가면은 또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 근데 걔는 좀 중요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2번 문제도 보니까 모양이 같은 10개의 호빵 중에서 6개는 팥이 들어가 있고 4개는 야채가 들어있대. 재은이가 이미도 2개의 호빵을 차례대로 먹는데 첫 번째 빵에는 야채가 들어있고 두 번째 빵에는 팥이 들어있는 호빵을 먹을 확률을 구하지. 뭐가 호빵맥이야.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문제 뭐였어? 첫 번째 야채가 들어있는 호빵을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야채는 4개가 있으니까 처음에 10분의 4로 야채가 들어가 있는 호빵을 먹으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머지 9개 중에 6개가 팥이 있으니까 6분의 9로 곱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3분의 2에 5분의 2니까 15분의 4인가? 다들 됐지?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굳이 표현을 한번 하자면 어떻게 갈 거냐? A를 팥이 들어가 있는 호빵을 먹는 사건이라고 하자. 이해가 되지? 그리고 뭐 B라는 애를 야채? 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라고 해도 되고 사실은 얘는 A의 여사건이라고 해줘도 되겠지. 여기는 팥 아니면 야채니까. 그럼 구하라는 게 뭐야? 우리가 첫 번째는 하고 뭔가 말이 꼬였다. 이거 사건 잡으려니까 말이 이상해진다. 잠깐만 이거 나중에 다시 고려를 좀 해줄게. 일단은 이렇게 15분에 4라는 거 구하는 거 다들 할 수 있겠지. 자, 3번 보자.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주머니에 흰색 탁구공 6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가 들어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탁구공을 차례대로 꺼냈대. 두 번째에만 주황색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에만 주황색 공이 나온다는 건 첫 번째는 반드시 흰색 공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13분의 처음에 흰색 그리고 두 번째는 주황색. 그러니까 26분의 7 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주머니에 파란 공 N개와 노란 공 5개가 들어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차례대로 꺼낼 때 첫 번째는 파란 공, 두 번째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돼. 이때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는 파란 공이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전체 n 플러스 5개 중에 파란 공을 뽑으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노란 공이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n 플러스 4개 중에서는 노란 공이 나와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6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해 주니까
얘네. 그래서 얘니까 얘는 20하고 1로 인수분해 되겠네. 그래서 가능한 애는 1개 또는 20개. 다들 구할 수 있겠지? 자, 5번 보자. 자, 어느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4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6이래. 그때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은 0.3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다음 순서에 따라 고르시오라. 자, 근데 이거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해보자. 내일 일단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몰라. 근데 얘는 비가 오면 0.4로 퍼센트로 이기고 0.4 그러니까 10분의 4로 이기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10분의 6으로 이긴대. 그럼 내일 이길 확률은 비가 내린다면 10분의 4로 이길 것이고 비가 안 내린다면 10분의 6으로 이기겠지. 근데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42에서 12 더하니까 100분의 54 0.54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자, 우리 이거 의사소통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좀 너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할 거야, 알겠지?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자, 이거 문제에서 보자. 어느 학교 체육대회 예선에서 제비뽑기를 이용해서 3개의 반 중 부전승을 결승에 올라갈 1개의 반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3반 중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반이 뭐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거겠지. 그때 뽑는 순서에 따라서 확률을 계산해보자. 얘기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뽑는 게 유리할 것 같대. 1반 대표는. 2반 대표는 나중에 뽑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대. 3반 대표는 뽑는 순서가 중요하니. 자, 이거 뽑는 순서 중요할까 안 할까? 왠지 느낌으로는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는 느낌상 이 문제를 봤을 때 먼저 뽑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먼저? 몰라? 똑같을 것 같아. 설마 지금 나머지 친구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계산하면서 정답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왠지 느낌은 먼저 뽑는 게 유리할 것 같잖아. 왜냐하면 나중에 왠지 심리적으로 앞에서 다 뽑아가면 자기한텐 기회도 안 오는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대. 자, 그걸 한번 계산해보자. 자, 첫 번째 뽑아가지고 일단 1번으로 첫 번째 뽑아서 당첨이 될 확률이야. 그러면은 그냥 3분의 1이겠지? 3개 중에 당첨 대비는 하나 있는 거니까. 그치? 자, 두 번째로. 두 번째에 당첨이 된다는 거는 첫 번째 애가 3분의 2로 당첨이 안 된 상황이지. 그럼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당첨해 가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당첨된다는 소리는 첫 번째에도 꽝을 선택하고 두 번째에도 꽝을 선택하고 나머지 그냥 자기가 선택해 가면 되겠지. 어때? 결과가 다 3분의 1로 같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초등학교나 이런 데 앞에 가면 그 뽑기 있잖아. 근데 새 판에서 뽑는 거랑 막 남들이 뽑던 거에서 뽑아가는 거랑 결과는 어떻다고? 똑같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근데 왠지 느낌으로는 먼저 뽑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먼저 뽑는 아무리 확률이 똑같아도 먼저 뽑으면 기회라도 있잖아.
나중에 뽑으면 기회도 없을 수도 있잖아. 앞에서 다 뽑아가면. 그치? 얼마나 허탈하겠어, 나중에. 앞에서 다 뽑아가서. 아무튼. 자, 그래서 덥선 정리 마무리 지을 거고, 우리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란 거 간단하게만 보자, 알겠지? 우리 이거 간단하게만 오늘 보고 끝낼게. 자, 우리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일단 두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 그리고 앞에서 뭔가 또 배웠었어. 앞에 배운 게 뭐가 있었을까? 두 사건 간에 뭔가 비교를 할 때 쓰는 거, 썼던 거. 배반 사건이라고 다들 기억나? 자, 그래가지고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뭐였냐? 배반 사건은, 자, 배반 사건은 사건 하나에 대해서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반드시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할 때 한다고 했는데, 다시 얘기해서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는 소리였어. 기억나지?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독립사건인데, 독립사건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 좀 해보자.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독립이래. 독립사건. 얘도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래. 독립이란 건 무슨 소리일까? 자, 독립이 아닌 애들을 우리는 종속이라고 할 거야. 그럼 독립이 뭔지만 알면 되겠지. 자, 우리가 독립적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말로.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지. 맞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독립사건이란 거는 A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 사건은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립사건이라는 애는 정의 자체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B가 일어나고 나서 A가 일어날 확률, 다시 해서 B하고 A가 서로 관련이 있냐는 건데, B가 일어나고 나서 A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다 라고 하면, 얘네들 우리는 독립사건이다, A와 B가 독립이다, 서로 관련이 없다 라고 할 거야.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런 애들, 2번이나 3번 같은 애들은 서로 독립일까 아닐까? 첫 번째 뽑는 거와 두 번째 뽑는 게 서로 독립이 아니겠지. 우리가 첫 번째 뽑냐 두 번째 뽑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 전체 전체 호빵의 개수가 10개냐 9개냐 서로 영향을 받잖아.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얘네는 종속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 영향을 안 주는 두 개의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할 거고, 얘를 조금 더 쉽게 풀면은,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B가 일어나는 사건분의 얘라고 했었지. 그럼 얘가 얘라는 거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말로 헷갈리기 시작해. 뭐가 헷갈리냐면, 배반 사건하고 독립 사건의 그럼 차이가 뭐냐 라는 거야. 이것만 잘 기억하면 오늘 수업 돼. 알겠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얘기할 건데, 자, 배반 사건하고 독립 사건의 차이점은 뭐냐면, 배반 사건은 말 그대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애들이야. 알겠지? 응? 예를 들면 이런 예시를 들어도 되나?
지금 동근이가 가장 대답을 잘해주니까 대답을 잘해주는데 이런 예시 들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동근이는 여자이면서 남자이다.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어? 미안하다 동근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예시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동근이가 여자이다라는 사건과 뭐라고? 동근이가 남자다라는 사건은 배반 사건이라고.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배반 사건인 거야. 이해가 돼? 근데 독립 사건은 뭐냐면 일단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우연찮게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을 때 그 값이랑 같으면은 우리는 독립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됐어? 그러면 독립 A와 B가 독립 사건이면서 배반 사건일 수도 있겠지. 다시 얘기하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이거나 B가 일어날 확률 둘 중 하나가 0이 되면은 걔는 독립 사건이면서도 배반 사건이겠지. 왜냐? A라는 사건은 일어나지가 않는 애니까 처음부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독립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얘기가 쭉 뭔가 더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고생 많았어.